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MSA 구조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백엔드 서버 혹은 이제 배치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구현해야 될 부분은 이제 백엔드 서버 4 개랑 이제 배치 프로그램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백엔드는 모두 이제 그 자바와 스프링을 통해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서버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은 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제 구현하거나 하지 않는 이제 외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수행할 MySQL이라든지 이메일 발송을 위한 SMTP 서버, 그리고 메시지 전송을 담당할 카프카, 그다음에 이제 캐시 정보 저장을 위한 레디스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프론트엔드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별도의 구현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서 사용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SMTP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 내부에 위치하지 않고 이제 외부에 위치해 있도록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둘 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카프카와 레디스도 그 클러스터 외부에서 이제 클라우드의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구성이 좀 나름 합리적인 구성이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면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 영역은 이제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어떤 상호작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클라우드에서 세팅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이제 좀 저희 관심사 바뀐 부분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클러스터 내부에 그냥 헬름을 이용해서 이제 레디스와 카프카를 간단하게 구성한 뒤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MySQL이나 SMTP 서버 같은 거를 클러스터 내부에다가 이제 구성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레디스와 카프카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외부로 빼는 구성을 사용하시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프론트 엔드 코드도 이제 일단 간단하게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내부에 파드 형태로 띄워서 접속하는 형태로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각 서버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서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셜 피드를 다루는 이제 소셜 피드 서버를 볼 수 있는데, 그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포스트를 올리면은 해당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해당 포스트들을 조회하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정보는 이제 저희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들은 이제 포스트에 기록된 어떤 텍스트라든지 그 포스트를 올린 날짜, 뭐 포스트를 올린 사람의 아이디, 이미지의 아이디 등이 저장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 형태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제 포스트를 올린 사용자의 정보라든지 이미지 같은 거는 이제 별도의 서버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피드 서버가 유저 서버랑 이제 이미지 서버랑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포스트가 올라왔을 때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업로드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전달을 받는데, 이 업로드한 사용자의 유저네임 같은 정보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소셜 피드 서버가 이제 유저 서버를 호출해 가지고 해당 정보를 이제 조회를 하는 거죠. 이미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소셜 피드 서버랑 서로 이제 어떤 HTTP 통신을 하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피드를 저장할 때 이제 이미지 아이디를 이제 프론트엔드로부터 받아서 저장하고, 이제 조회할 때 이제 이미지 아이디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를 조회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간접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에 대한 저장과 조회를 담당하는데, 이 사용자 정보도 역시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유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 간의 관계들, 그러니까 즉 팔로우에 대한 정보도 역시 같이 관리를 하고, API를 통해서 이제 팔로우라든지 아니면 언팔로우 기능이나 팔로워 목록을 조회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도 같이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이 이미지 서버는 이제 이미지의 저장과 조회를 담당하는 서버인데요. 사용자가 이미지를 올리면은 이거를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이미지 아이디를 부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아이디를 요청하면은 해당 이미지를 이제 내려주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미지를 저장할 때 이제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로 리사이즈 해 가지고 타임라인에서 조회할 때는 이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별도의 PV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 PV는 실제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스토리지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비전이 된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서버의 볼륨으로 이제 마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서버가 이제 여러 개의 서버로 스케일 아웃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PV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이미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 매니 형태로 이제 연결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런 기능들은 이런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제 사용자들한테 내려주는 이런 기능들은 별도로 이렇게 구현하기보다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CDN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내부의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PV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구조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팔로워가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메일로 통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배치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버들과 정보를 주고받지는 않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기록된 팔로워 정보랑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팔로워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메일로 통지해 주는 역할은 이제 SMTP 서버를 통해서 메일을 발송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타임라인 서버가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 서버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자가 조회하는 이제 타임라인 API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 타임라인 서버 없이 한번 API를 만들어 볼 건데, 타임라인 조회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피드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조회하고 하면은 일부 성능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타임라인 서버를 구성해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각 사용자들의 피드 정보는 이제 레디스에 따로 저장을 해 가지고 빠르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사용자가 이제 게시물에 대해서 어떤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 가지고 해제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해당 게시물에 이제 몇 개의 라이크이 달렸는지 이 카운트 역시 이제 타임라인 서버가 레디스를 통해서 관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위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포스트가 좀 등록이 됐을 때 이제 소셜 피드 서버가 타임라인 서버에 이제 피드가 새로 등록되었으면 이제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HTTP 형태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카프카를 이용해 가지고 피드 서버가 이제 등록된 소셜 피드에 대한 메시지를 발행을 해 주면은 타임라인 서버가 이걸 활용하고 확인하고 이제 레지스트에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제 자바와 스프링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 버전, 스프링은 3.2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긴 한데, 특별히 막 그 자바 21에만 있는 기능들, 뭐 스프링 3. 몇에만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버전만 아니라면은 익숙하신 자바 버전이나 스프링 버전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각 기능 API들 개발은 되게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저희가 사실 중요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백엔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주가 되고, 뭐 저희가 자바나 스프링 사용법을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코드들은 이제 필수적인 기능들을 구현하되 객체지향적인 설계 원칙이라든지 뭐 상세한 AI 처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코드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좀 심플하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시스템은 이제 AWS를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제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이제 AWS로만 구동되도록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또 애저라든지 GCP 같은 다른 환경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사용하실 분들은 별도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은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의 설정이라든지 메일 발송 같은 약간 아주 약간의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환경을 구성하고 한번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